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가스공사의 입장에서의 이제 그 가스 회사로서의 그 수소 경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가지고 좀 한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제 가스공사는 그 도시가스, 즉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삼천리 도시가스, 그리고 서울은 뭐 대한 도시가스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외국에서 LNG를 도입해서 그것을 이러한 대한 도시가스나 삼천리 도시가스에 공급을 하면 거기를 통해서 가정에 이렇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스 회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가스공사 플러스 도시가스를 같이 포함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아셔야 될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도입과 그 판매가 사실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가스라든가 도쿄가스는 도입부터 그리고 엔드 유저까지 판매하는 그러한 일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나라하고 조금 그런 어떤 가스의 어떻게 보면 공급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이런 수소 경제를 맞이할 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목처럼 뭐 수소 경제 시대에 있어서의 가스 회사의 이제 대응 전략입니다. 목차는 뭐 현재 이제 어떤 시장의 형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주로 어떻게 이런 사업 전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 시나리오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가스 회사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 나의 의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미 앞에서 많이 설명은 해주셨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수소라는 것은 이 화석연료부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원자력 에너지라든가 즉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이런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는 발전용이라든가 아니면 수송용, 가정용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저장 기술도 동반이 돼야지만 사실은 이런 수소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밑거름이 되고 인프라가 갖춰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수소의 경제, 지금도 수소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소를 하는가라고 이제 많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수소는 이렇게 많이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소 경제는 이러한 어떤 공업용의 목적이 아니고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유회사에 크래킹하면서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가 굉장히 가격도 싸긴 하지만 사실은 수소 경제를 이렇게 공급하기에는 인프라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가지고 될 수 없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소가 이제 사용되는 게 주로 암모니아, 그리고 이제 정유회사에 들어가는 그런 리파이너링 쪽에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로켓의 이제 퓨얼에서 액체 수소가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현재 사용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은 여기 벌크라는 것은 주로 이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머천트라는 것은 판매되고 있는 양들입니다. 2007년까지 미국에서 예측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그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퓨얼셀 부분에 있어서의 한 20% 가까이 되는 그러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국내의 현재 시장은 주로 아까 공업용의 수소가 약 0.8억 불, 약 8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이제 앞으로의 그 증가율은 굉장히 높을 거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연료전지 시장이 증가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켓도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료전지가 필요한 그 수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시장이 커질 것인가를 한번 에너지 성상으로부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이런 목재라든 석탄이라는 이런 고체 에너지가 석유를 통해서 액체 연료 그리고 기체 연료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런 이유는 첫 번째로 기체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이동 속도 그러니까 즉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H 그러니까 카본하고 수소의 비가 굉장히 적어진 쪽으로 갑니다. 그것은 이제 카본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소를 활용한다면 이런 것들이 거의 CH 레이셔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에너지 성장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료를 이용하는 에너지 변환 장치로 본다면 그동안에 이제 나무나 이런 석탄을 떼서 스팀을 발생해서 엔진을 돌림으로써 이제 이런 전기기관이 주로 이렇게 하다가 석유가 이런 액체 연료가 나옴으로써 엔진의 실린더에 이제 연료가 공급되면서 내연기관의 그러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요. 그렇지만 이제 연료전지라는 것은 이런 엔진 타입의 그런 에너지 변환 장치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수소와 이제 산소만 있으면 이렇게 어떤 전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한 큰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그런 수소의 에너지 특징은 많은 분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백이라는 기존의 그런 열병화 시스템, 가스터빈이나 엔진을 통해서 전기와 열을 발생하는 시스템인데요.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간다면 최종적으로 47이라는 그러한 에너지밖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신이 효율적으로 굉장히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연료전지라는 시스템으로 가스터빈 엔진을 연료전지라는 것으로 바꾼다면 사실 끝에는 이러한 큰 47의 그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간 에너지가 84라는 그러한 에너지만 집어넣으면 나오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전지가 이렇게 앞으로 유망하게 보여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이 이제 앞에는 주로 이제 가정용이나 발전 개념에서의 생각이고요. 수송용 연료전지 효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추럴 가스를 한 예를 든다면 100이라는 내추럴 가스의 에너지가 이런 마이닝이나 LNG 액화 그리고 수송 그리고 압축하면서 효율이 이렇게 100이라는 게 이제 96밖에 활용할 수 없고 그리고 액화하면서 또 한 13이 이제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내추럴 가스가 압축된 천연가스로 온다면 한 75.3%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내연기관의 효율이 16.6%라면 마지막으로 이용되는 건 13.3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이라는 게 13 정도밖에 에너지로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료전지라는 것을 활용한다면 요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메탄 하이드라이드에 이제 만약에 저장했을 때 56이라는 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지만 연료전지의 근본적인 효율이 약 50%이기 때문에 총 효율은 28.1%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해서 한 2배 정도의 그런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인 경우도 사실은 이 내연기관의 그러한 낮은 효율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총 효율이 한 13%밖에 안 되는 그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연료전지가 이렇게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효율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산화탄소의 이제 배출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요. 앞에 물론 윤현식 박사님께서도 좀 설명은 드렸지만 여기 칼라가 밖에 나와요. 예, 여기 요 금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연료 생산 과정에 생기는 거고요. 윗부분이 이제 주행 과정에 밑에가 주행 과정이고 위에가 이제 연료 생성하면서 생기는 그런 보시면은 이제 요것은 이제 보통 내연기관을 그대로 이용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연료전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수소를 이제 그 소스를 바꾸면서 나타난 도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2010년 가솔린에서의 그 내연기관을 이용했을 때 그런 CO2의 감축량이 약 25% 정도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서도 현격한 그런 감축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두 번째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로축이 well to fill이라고 해서 가스전이나 아니면 유전에서로부터 이제 자동차까지 활용됐을 때에 그때 CO2의 그 발생량이고요. 1마일당 나오는 양. 그리고 X축에 있어서는 1마일당 그러한 퓨얼 코스트 센트로 표시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시스템 가격은 빠져 있지만 보시면은 1, 2, 3이 같은 가솔린을 퓨얼셀로 이용했을 때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그 인터널 컨버션 엔진을 이용했을 때 내연기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그런 가솔린의 ICE 엔진을 이용한 그러한 상태를 표시한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가솔린의 퓨얼셀을 이용했을 때 가장 CO2가 적게 나오고 가격도 뭐 굉장히 싸다는 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가격이 얼마큼 엔진처럼 가격이 낮아질 때 사실은 이렇게 구현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 5, 6번의 그러한 답변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스팀 메탈 리포밍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이 수송을 리퀴드로 하는 거하고 파이프로 하는 거하고 리테일로 하는 방법의 세 가지 비교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X상에서의 그 공급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좀 싸고 다만 이제 CO2의 발생량이 많은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7번은 보시면은 이제 그 전기분해에 의한 그 가격 때문에 아직은 먼 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보급 전망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다음은 이제 연료전지 시장 형성 시나리오입니다. 보시면은 그 IG라고 해서 그 인터내셔널 가스 유니언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예측한 그 자료인데요. 물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연도에 따라서 그 연료전지 시장의 마켓 잠자량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대략 보시면은 자동차의 이제 처음 초기 형성일 때는 한 5억 불 정도, 5억 불 정도의 큰 형성이 한 2005년쯤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한 2007년 정도에는 약 한 500억 불 정도 된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만약에 매스 프로덕션으로 간다면 약 한 뭐 2.5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가격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싸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가격, 수소 에너지의 가격을 어떻게 또 전개해 나가야지만 싼 거부터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유럽에서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보면은 이제 하나는 내추럴 가스 리포밍을 대규모 플랜트에서 했을 때 단가, 그리고 이것을 뭐 트럭에 수송했을 때, 그리고 이제 내추럴 가스 라인에서 바로 온사이트 리포밍을 했을 때, 그리고 남는 전력을 물전기분에 의해서 했을 때, 그리고 그냥 피크의 그 전력에 있었어요. 물전기분에. 보시면 이제 현재로서는 대규모 플랜트에서의 내추럴 가스를 리포밍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싼 거로 유럽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분입니다. 물론 이 세로축의 그 종류가 조금 틀리기는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가장 싼 게 여기서도 이제 대규모의 내추럴 가스를 스팀 리포밍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은 액체로 공급했을 때, 물론 이제 거리와 양에 따라서는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로축이 1마일에 그 가솔린 1마일 가기 위해서 가솔린에 들어가는 돈을 기준해서 여기 좌표를 근 건데요. 보시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아직은 굉장히 2배 이상 비싼 것은 이제 분명히
그 수소 에너지의 공급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된 것을 여기서 보다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가격을 수소 에너지 생산 가격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하나의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수소 저장 능력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수소 사업단 DOE에서 목표를 잡은 건데요. 2010년하고 2015년 목표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저장 방법에 따라서 액체 저장, 그리고 가스 저장, 그리고 이제 복합 금속 화합물 저장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뭐 가장 가격이 싼 게 복합 금속 화합물 저장. 물론 이제 수송에 포커스를 많이 둔 부분입니다. 수송용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도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15년에 타겟을 두고 있는 이 하얀 이게 이제 가격을 나타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이제 도달될 때 정말 수소가 에너지가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 킬로그램당 그 킬로와트를 표시한 것은 수송용의 이제 무게가 연비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라든가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시면은 뭐 금년 제가 1월달에도 도쿄에 있는 이런 수소 스테이션 1번에 그런 실증 시험 한 대를 갔다 왔지만요. 뭐 일반 주유소 그냥 가솔린이나 디젤 파는 그런 주유소와 똑같은 그런 구조에서 운영이 현재 실증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나라에서 주로 대부분 자금을 대서 운영하고 있고요. 뭐 기술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수소라는 그러한 어떤 보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이게 수소를 어떤 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어떤 인식과 그리고 그런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그런 장치의 실증 말 그대로 뭐 기술 개발보다는 그런 실증의 의미가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추럴 가스의 그런 리포밍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LPG,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 메탄올로부터 이제 수소 만드는 거, 납사, 가솔린, 그리고 이제 도가스는 이제 또 내추럴 가스에서 여러 군데에서 현재 300km 반경을 가지고 지금 내년까지 이제 이렇게 실증 시험을 하는 거로 정부에서 추진을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유럽에서 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유럽과 이제 미국은 대부분 자동차의 위주의 그러한 수소 에너지 활용 측면의 그 실험들과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가정용과 이제 수송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일본 자료를 주로 이용한 분들은 주로 이제 연료전지가 가정용, 수송용, 발전용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자료를 이렇게 쳐다보면 수송용이 먼저 된다는 그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증 실험을 쭉 한 거 보면 유럽은 확실히 대부분 자동차에 주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소의 소스는 천연가스로부터 그리고 물로부터 태양광으로부터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소스는 갖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자동차의 위주로 이렇게 지금 실증 시험 위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이어서 같은 부분이고요. 이 밑에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 조금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수소 경제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참 좋을 것인가. 먼저 그 중단기적인 그 수소 제조원을 한번 영향을 미치는 팩터별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얼마나 그런 포텐셜한 캐파시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유용성이 있느냐, 가격은 어떠냐, 그리고 그 환경적인 부담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그런 기술적인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지만
가장 그래도 보면 결론적인 이제 이게 플러스 3개가 가장 좋은 건데요. 보시면은 내추럴 가스의 리포밍 방법이 여러 면에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현재 이제 정유회사의 그 바이프로덕트 나오는 크래킹에서 나오는 그런 바이프로덕트로 이런 수소를 공급하는 게 이러한 팩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중단기적으로는 이 두 소스로부터 수소 에너지 경제를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에너지가 이제 어떤 활용 경로가 가장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적어봤는데요. 보시면은 수소 에너지는 이제 주로 자동차하고 가정용을 두 가지로 봐서 한번 이렇게 경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어차피 수소의 충전소는 지금의 그 가솔린이나 뭐 경유의 충전소처럼 이러한 수소 저장 탱크에 의해서 사실은 자동차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기가 접근이 쉬울 거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천연가스라는 게 전국적으로 그 배관망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질기가 옆에 있어서 수소를 만들어서 아마 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바로 그 충전소 옆에 뭐 아까 납사라든가 아니면 가솔린의 리포밍 장치가 사실 옆에 있어서 수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정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수소 저장 탱크로리로 이용한다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천연가스의 그 배관망이 사실은 도시가스 배관망이 이미 가정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가정용은 적어도 이러한 내추럴 가스에 의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했을 때 이런 태양전지나 물을 통해서 수소가 공급하는 이러한 수소 경제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경로로 봐서는 분명히 천연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 자동차 회사별 저장 방법의 동향, 이 수송력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사가 어떻게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이 노랗게 표시한 이 좌표는 말 그대로 그 수소를 탑재해서 자동차에 수소를 탑재해서 연료전지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그러한 수소 저장 방법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두 부분은 이것은 계질기까지 포함해서 연료로부터 수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소를 공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압축 수소가 가장 빨리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의 대부분 회사가 현재 이러한 자동차는 현재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액화수소 그리고 이제 가솔린으로부터 리포머를 통해서 수소를 만든 그리고 메탄을 개질해서 하는 이런 기술 개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료전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에너지로부터의 그러한 연료전지의 그 비즈니스 체인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윗부분이 엔드 유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종적인 엔드 유저는 물론 고객이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배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보면은 그 에너지를 파는 회사들 그리고 여기는 엔드 유저라 썼지만 정부라든가 이런 걸 보급하기 노력하는 회사들 이 가운데가 이제 여기 보면 휴얼 서플라이고 그리고 휴얼셀의 그 디벨로퍼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 요소 부품들이 사실이 또 여기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연료전지 비즈니스 체인은 구성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퓨얼 서플라이 쪽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수소 경제를 위한 추진 시나리오는 보시면 이제 현재로서는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추진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가솔린을 가지고 사실은 계속 수소를 제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증가한다면 수소 전용 설비라든가 그런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 자동차라든가 재사용 들어가는 그런 전기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들이 증가되고, 그래서 수소 경제를 구현하는, 그래서 보통 2030년에서 40년 되면 정말 수소 경제다운 그런 경지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좀 추진 시나리오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뭐 롱텀 단기와 장기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추럴 가스로부터의 수소 만드는 거, 그리고 이 하이탄이라 해가지고 내추럴 가스에 수소를 일부 5%, 7% 넣어서 그런 충전소에서 이제 활용하는 것들, 뭐 그리고 이제 뭐 재생에너지로부터의 이제 수소 만드는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그 시장 기회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롱텀적으로는 이제 순수한 수소의 그런 수송 뭐 이런 부분에 시장이 있을 거로 보고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여기서 보면 하이드로진의 어플라이언스 해가지고 조금 이쪽은 그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좀 길게 보고 있는 그런 요인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외국에서 예측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빌려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다도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내셔널 가스 유니언이라는 회사에서, 아니 회사가 아니라 단체에서 수소에너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온사이트 하이드로젠 프로덕션 쪽이 아마 가장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충전소,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유럽은 내추럴 가스 파이프라인에다가 하이드로젠을 넣어서 이런 중간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주로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들 가스회사에 이제 이건 뭐 책에 없는데요. 우리 이제 가스회사에 대응 전략해서 저희들이 스테이셔너리 그 연료전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파워파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스를 통해서 전력이나 에너지를 파는, 그런 생산해서 파는 그런 쪽에 어떤 목표를 두고 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가스 회사와 그리고 계질기를 만드는 그런 계질기 회사, 그리고 가전사나 뭐 어떤 스택이나 BOP를 갖고 있는 가전사를 가지고 이게 비즈니스 체인을 형성하는 것이 아마 어떤 수소경제에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물론 뭐 저희들이 지금 세티하고의 어떤 그런 그 투자도 저희 회사가 현재 하고 있지만, 물론 뭐 세티 같은 회사들 이렇게 가지면 좋은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도시가스 배관이 인프라가 이제 가스회사가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실증 연구 프로젝트에 가스회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더불어서 이제 이런 가스회사가 이런 실증 연구비에 정부 프로그램에 이런 지원을 해서 그래서 구현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또 가스 회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제 소형 계질기를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어떤 기대 효과냐면 이런 전력이나 가스 에너지를 팔며 그리고 생산 팔아서 그런 새로운 그 어떤 사업을 창출하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연료전지입니다. 이거는 자동차 쪽은 이제 천연가스 자동차의 그 하고 굉장히 비슷한 뭐 법이라든가 이런 제도라든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유럽은 거의 이런 천연가스 자동차의 법규를 많이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CNG 천연가스 자동차의 충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활용해서 천연가스를 보급하고, 그리고 이런 수소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선점하는 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 똑같지만 이제 자동차 회사하고의 어떤 비즈니스 체인을 형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자동차의 충전소에 이제 수소 자동차의 충전소와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활용한다든가,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이런 실증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수소 에너지의 그런 경제에 있어서의 선점할 수 있는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그 가스 에너지 사업도 확정하고 그리고 수소 산업을 선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회사가 대응 전략을 가져간다고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예, 뭐 이상입니다. 예.